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저는 많이 낯선데 일부 리더를 빼놓고는 전부 낯설어요. 그래서 제 소개 조금 드리고 뒤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아마 조금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개념이 없을 때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해하기 전에 7살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결혼이 뭔지 모를 때 큰형이 1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을 잡기 전에 죽음이란 개념도 잡기 전에 결혼이란 개념도 그 이외에도 하여튼 개념 잡기 전에 뭔가 상황이 벌어져서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결혼도 그래요. 10살 때는요. 왜 결혼하는지 몰랐어요. 왜 형이 남의 집 사람하고 살지? 왜 남하고 살려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왜 남하고 살려고 가지? 우리 가족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거, 우리를 이렇게 싫어서 떠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같이 살지, 우리하고 같이 살다 왜 이렇게 떠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왜 죽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왜 땅에다 묻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이제 상황에 제가 이제 개념 이해하기 전에 그런 충격을 받고, 물론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굉장히 열심히 사셨죠. 이제 6남매인데 둘째 형이 초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을 저도 이제 어머님이 고생하시니까 그냥 옆에서 농사일을 거두는 것이 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손과 발이 돼서 많이 도왔죠. 그래서 아마 중학교쯤에 농사 짓는 특기를 가졌어요, 제가. 상당히 동료들보다는 낫지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보다 삽질을 잘했고요. 곡괭이도 잘하고 지게질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농사꾼으로는 아주 잘 컸지.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농사로 만약에 벌어먹고 산다? 그럼 제가 아마 자신 있었어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3학년 올라갈 무렵에 이렇게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서 이제 농사를 형하고 둘이 초등학교 나와서 농사 짓는 형하고 둘이 반 나눕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토를 반 나누면 둘이 다 쪽박 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큰형, 제가 이게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나가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부를 했든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는 하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그냥 제가 도장을 찍어 가는 형태고, 무슨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 없어요. 학교 가서 좀 얻어맞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하라는 사람은 없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네 생각을 먹은 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할까 자퇴하려고 그러는데 자퇴도 쉽지 않더라고요. 형의 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우리 큰 누님한테 졸라서 한 학년 낮춰서 이렇게 고등학교 수원 쪽으로 이렇게 전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늦공부, 약간 남들보다 한 2, 3년 늦게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년 공부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점수를 받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건 없었어요. 제가 뭘 전공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개념이 잡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코멘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나가서 취업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해서 취업 잘 되는 과가 뭐냐면 상경계예요. 제가 이제 수학에 좀 취미가 있어서 상경계 중에 경제학이 수학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거예요. 아무 뜻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삼성이라는 곳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 정도에서 삼성 다니고 하면 재정적으로 안정 상태, 먹고 사는 것 끝, 노후도 준비되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이제 88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에요. 누구나 다 부자의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잘 살 거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89년에 바로 결혼하고 90년에 첫째, 91년에 둘째, 93년에 셋째. 그래서 남들이 둘 낳을 때 제가 셋을 낳았어요. 굉장히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한 10년쯤 근무할 무렵에,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을 다니고, 와이프, 늦게 공부하고,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근건 전략이 이렇게 좀 자리 잡혔어요. 월급의 한 50%는 저축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차도 없었고요, 과장될 때까지는. 그리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핸드폰도 다 회사에서 줘서 가지고 다녔어요. 나중에 과장돼서. 왜냐면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걔들이. 그죠? 그렇게 이제 근건 전략이 있으니까 한 50% 이상 저축을 하면서 또 틈나는 대로 모아요. 뭐 또 이렇게 재투자 비슷하게 뭐 주식도 좀 해보고 또 뭐 여기저기 뭐 집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것도 해보잖아요. 근데도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준 게 없으니까. 뭐 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줬다 그러면 그게 좀 자랐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월급 받아서 그렇게 저축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인플레이션 되는 게 쫓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버는 거 500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무이자 거의 비슷한 융자를 가지고 집을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만약에 한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대궐이에요, 대궐. 서울에서도. 그런 집을 살 수 있었거든.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을 만약에 지원해 줬어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게 엄청난 건데, 한 1억 모으면 저는 굉장히 떼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1억만 모으면 제가. 그래서 한 10년 모으면 1억 모으지 않을까 해서 10년 모았거든요. 근데요, 인플레이션이 더 빨랐어요. 그 집을요, 그 집 산 집을요, 1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거예요, 전세. 그게 인플레이션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노후가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보통 한 10억 벌으면 괜찮겠죠? 본인들 생각에. 천만의 말씀이요. 인플레이션 따지면요. 10억 벌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7년 있으면 5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7년만 살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한 30년 이상 사셔야 되잖아. 그럼 30년 살면 걔가 얼마 돼 있는 줄 아세요? 1억도 안 돼 있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1억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꿈에 부푼 10억을 저축해서 30년 만에 모아보세요. 그게 돈인가? 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때 1000만 원만 가지면 굉장히 많은 거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1억이면요. 억만장자라고 있어, 억만장자. 지금은 뭐 억만장자예요, 그죠? 100억 장자라고 그래요, 지금 100억 장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1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자 뭐 나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는 거 다 배우고 나왔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10년 지나고 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뭐예요? 사회가 변화가 되잖아요. 정보화 시대로 막 넘어가면서 삼성에서는 뭐냐면 미래 시대에 뭐 변화된다 막 하는 걸 90년 중반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이제 한 4, 5년 경제학적부터 계속 들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의 극치는 IMF예요. 그러니까 IMF 딱 맞으면서 주변에 저와 같은 비슷한 동료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좀 안 좋은 사람 있죠. 근무 성적이 안 좋은 사람 뒤에서 10%, 20%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막 나가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 가지고 가고 만약에 직장을 퇴직해서 부장으로 나오면 삼성에서 먹거리를 그 당시만 해도 제공을 했어요. 뭘 제공을 했냐면 뭐 하나 가져가게 했어요. 대리점을 가져가게 하든 뭐 아이템을 하나 가져나가서 그 부장들이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나가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 맨주먹으로 나가는 거예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밀려나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IMF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저도. 저는 안 나갔지만 그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도. 왜? 저도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가면 2000년 중반이 돼서 갈지 2010년에 나갈지 모르는데 그때 나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먹고 뭘 했을까? 퇴직하더라도 허드렛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업 컨설팅 관련된 거, IS 심사원 자격,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막 따고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보완하고 퇴직하면 뭘 할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앞줄부터 아메이를 들은 거예요. 아메이 옳거니 했겠어요? 아메이를 아니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메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1년에. 추정 60분에서도 못 봤고요. 뭐 아메이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아메이는 사기야로 들어있어요. 이상해요. 들어본 바가 없거든?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제품을 써본 적도 있고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어디 가본 적도 없어요. 남들은 뭐 나중에 보니까 추정 60도 봤다 막 그러는데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기 집단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옆에서 전달하는 건 왜 이렇게 누구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아먹고 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회사도 아니고 그냥 사기 집단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앞집에 아메이 하시는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 있었다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원래 좋은 사람이 사기치는 거야. 처음부터 누가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쳐. 조심해. 그 대신 진짜 제품이 좋고 진짜 좋은 사람이면 제품이나 써주고 회원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건 가입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신선당부를 하고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앞집에 이사 온 지가 좀 됐으니 얼굴 보고 인사라도 나누자라는 거예요, 상견례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의 집에 잘 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식사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이제 대접 한번 받았다고. 됐다니까 나는 자꾸. 대접 받았으니까 한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못해서 2, 3주 후에 그 집으로 간 게 2001년 4월입니다. 무슨 준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남편하고 바둑 한 판 두고 그때 막 야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 보면서 이제 좌담하면서 뭐 야구 막 보니까 뭐 한 2-3시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야구 보고 있는데 이제 안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아메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기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안 들어요. 괜찮아요. 막 이런데 몇 번을 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한 번만 들어달래. 30분이면 된대. 30분.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한 2-3시간 있을 거였거든요. 더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 진짜 앞집과 나 사이에 굉장히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겠더라고. 더 이상 반대했다는. 그래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 난 야구 보고 듣고 야구 보고 들으면 되니까. 근데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집 이제 안방으로 이동하는데, 저는 이제 TV 보려고 그랬는데, 야구인데, 재밌는데, 지금 막 야구 보는데, 그죠? 그래서 안방으로 가더니 이제 안방엔 침실이 있고, 거기에 의자가 3개 놓여있고, 이쪽에 칠판이 걸려있는데, 남편이 들어가면서 저를 안내하고, 뒤따라서 와이프가 오니까 제가 이제 가운데 앉았잖아요. 근데 나가려면 침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남이 침대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그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경제 관련 얘기를 해요. 무슨 세상 경제가 아니고 자녀 3분인데 뭐 한 분 키우는데 얼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좀 웃기겠어요. 왜? 대학에서 그래도 아무리 놀러면서 다녀도 경제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사들, 석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시대 변화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하는데 조금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저는 이제 암이 가득히 줬고 그쪽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제가 모르는 분야인 동그라미도 자세히 듣게 됩니다. 왜? 거기도 코멘트 해주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장하는 것도 계속 들으면서 전 한 번 들으면서 자세히 들으면요.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세히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듣고 한 번에 제 인식이 깨졌어요. 뭐요? 사기는 아니네 얘가. 남 등칠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등칠 일은 없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 얘기대로 되면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 돈 되는 걸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갈 때 돈 되는 게 마련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은요 미지수예요. 따가주는 나와서 될지 안 될지는 그 당시에 알게 되는데 얘는 뭐예요? 미리 돈 되는 걸 조금씩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주세요. 자료.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하고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그 자료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마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한 20-30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종류가.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하나에 몇 개씩 테이프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하나씩 뺐는데 한 20개 빼주고 그리고 어떻게 책 암에 관련된 책 있죠? 한 너댓 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넘어와서 바로 테이프 듣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관심이 생겼으니까. 처음엔 의심하면서 듣기 시작하다가 한 3명 들으면서 의심할 게 없구나.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 얘기 들으면 순수한 겁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의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다 해서 한 20개를요.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들었어요. 다 듣고요.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뭔지는 몰라. 어떻게 돈 버는지는 몰라 제가. 근데 그분들이 보통 5년에서 1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스피치 듣는데 본인이 뭐 몇 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했는지 제가 다 아무도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인생을 산다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당시에 벌써 삼성을 15년쯤 다닐 때거든? 그 15년쯤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래 준비가 끝났어요. 5년에서 10년. 한 일이 누구한테 가서 거절을 받고 하다가 안 되고 고개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 일을 보니까 제가 삼성에서 한 일보다 적어. 근데 인생은 저의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삶이 바뀐 게. 그래서 제가 잠이 오면 동물이죠. 잠이 오질 않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를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파악하기 시작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요, 한 테이프 한 20개를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잠이 오면 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 왜? 욕구가 없는 거예요, 욕구가. 무슨 욕구요? 잘 살아보고자 한 욕구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잘 살아보고자 온 거잖아요. 그 욕구를 꺼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 이게 다양하게 시중에 가서 책방에서 책도 좀 사와서 보고, 어떻게 테이프도 더 추가해서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까 남에게 해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못해, 윤리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얘는 해가는 안 되겠다. 왜? 제품 좋은 것도 그 사이에 파악했어요. 대문도 보고, 또 여기 건강보조식도 먹으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일이 없는데 얘가 누구한테 전달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는 진짜 조금 아까 호기심 가졌던데도 얘는 뭐냐면 무한대로 필요하면 인생을 바꾸겠다. 왜? 노력 대비 보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삼성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얘는 노력을 한 5년에서 10년, 많게는 한 20년 하면 100년, 200년, 300년 한 것처럼 노력의 결과가 보상으로 온다. 그래서 노력 대비 보상이 엄청 큰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무조건 한다 하고 5월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5월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2001년 바로 4월에 들었는데 그냥 5월에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5월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 됐겠죠. 그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 호기심 갖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못 봤어요. 사업 설명에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호기심이 없을까? 아니면 안 들은 건지.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호기심을 안 가져? 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그거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데 호기심을 안 가져. 자료 준다고 그래도 싫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야. 달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여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진짜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올해 파운더스가 지지난해 되고 올해 이제 수석가니까 처음 전달해서 되게 잘 됐나 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만둘 일이에요, 다. 전달할 때. 그중에 한 3-4명만 얘기해드려 볼게. 처음 전달한 사람이 우리 처제하고 동서가 만만하잖아. 가까운 데 살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그래서 밥 먹여놓고 뭐 했어요? 사업 설명을 했어요, 제가. 동서는 강력계 형사. 처제는 미술 선생이야. 학교 선생은 아니고 애들 그냥 가르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동서가 딱 다 듣고 나더니 강력계 형사잖아요. 자기가 전에 근무할 때 아메로 사기쳐가지고 깜빵에 가뒀다는 거야. 사기잖아. 그지? 근데 제가 공부한 게 세월이 한 달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사기칠 게 없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사기치지 얘로? 의미되는 아메하는 사람인데 다른 거로 사기쳐서 넣었겠지? 근데 아니래. 아메로 사기쳐서 넣은 거래. 그래? 그럼 네 말이 맞으면 내가 안 한다. 네 말이 맞으면 그 사람을 날 만나게 해줘라. 그럼 내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여태 만나게 안 해줘. 지금 16년 됐는데 여태 안 만나게.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쵸?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쵸? 안 만나게 하는 건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힘을 빌어서 하면 우리 형님이 안 할 거예요. 왜? 암이 별로 안 좋은 거로 생각하니까. 그거 들고 하면 주변에 해끼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믿고 그냥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큰형님한테는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큰형님하고 우리 이제 그 조카가, 장조카가 결혼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장조카하고, 그 다음에 조카 며느리, 형수, 4분을 불렀어요. 그래 놓고 이제 칠판을 가져왔어요. 앞집한테 잠깐 칠판 좀 빌려주세요. 칠판을 놓고 방에다가 그지 놓고 4분을 앉혀놓고 제가 한 3-4시간을 why 우리 가문이 아메를 해야 되나 이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우리 가문 자 보세요. 아까 봤죠? 우리 가문 보면요 초등학교 졸업자가 2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그리고 중학교 중퇴자가 1명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자가 1명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큰형을 대학 보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중퇴 다 중퇴야. 나만 대학 나왔어.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죠.
제일 잘 나가는 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내가 지금 살기가 벅찬데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그리고 조카들은 무슨 죄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 조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Y 암에 우리 가문이 해야 되나를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하다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오한이 벙벙해서 돌아가야 돼. 3일 있다 전화 왔어. 좋은 거면 광고하래.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지? 아메이 하면 막 나쁜 거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하래, 광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친 또 불렀지. 친구 불러다가 그게요, 주 3명씩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주 3명씩 얘기하라거든. 저는 그걸 1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뜨문뜨문 하나가 아닙니다. 다 그냥 한 주에 거의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죠? 왜? 주 3명한테 얘기하는데 그 초창기에 한 사람들이야, 다. 그죠? 처음. 아마 3명 얘기했으면 그만했을걸? 친구한테 설명하니까 친구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얘도. 그러더니 어떻게, 괜찮네, 그대로라면.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산업은행의 전산실에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 삼성을 다니는데도. 근데 이 친구는 전산실에 있잖아요. 가자마자 인터넷에다가 아메일 땅 친 거예요. 지금은요, 반반쯤 나와요. 근데 그땐 1세기 다 안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은 거죠, 걔가. 다 읽은 거야. 큰일 난 거야, 이 친구. 빠져가지고. 그죠? 완전히 큰일 난 거지. 그래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친구, 절친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잠수했을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우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알았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혼은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산업은행 파일에다가 내가 안 읽을 줄 알고요, 그걸 다 프린트를 했어. 이만큼 두껍게. 다.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탁 파일에 해가지고, 탁 저한테 주고, 읽어보라는 거야. 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앞에 이제 한두 장 읽어보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근데 아직 초보니까 어떻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올게, 내가. 이게 사실이면 나도 안 한다. 그래서 갔더니 다음 주에 왔죠. 또 다 답변을 못하냐? 다음 주에 또 올게. 그거 어떻게? 알아봐서 한 4주 정도 오니까 어떻게? 그럼 해야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그거 이해야 이제 동료, 처제, 대전, 논산,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다닌 거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평일은 제가 6시에 출근해요. 집을 나가요. 밤 9시 반에 와요. 평균이. 회식 있어요? 새벽이에요. 그 평일 돼야 안 돼? 안 돼요. 교육장도 못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장을 와이프 보냈어요. 와이프 보고 교육장 갔다 와서 듣고 와서 들은 걸 나한테 그대로. 물어보면 몰라. 듣긴 들어서 뭔가 아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마다 막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와이프가 듣다가 제가 한 2달을 그렇게 하다가 7월 달부터 시간을 빼서 한 번 정도 교육장을 가기 시작해. 안 하고 제가 했어요. 안 가고. 왜? 꼭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더니 5월에 어떻게 했냐면 9% 했어요, 제가. 9%야. 제가 다 썼을 수도 있지. 기억은 안 나요. 전달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썼는지 하여튼 내가 많이 쓴 것 같아, 그죠? 6월을 보면 되지, 6월. 6월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12%를 했어요. 이때는 혼자 쓰긴 좀 많죠, 그죠? 제가 큰 물건은 안 썼으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도 안 썼어. 왜냐하면 그 물건이 아직 제품을 다 못 파악했어요. 냄비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물이 다르겠어? 이럴 때예요. 그죠? 세제도만 보고 건강식품만 좀 알 때니까. 그러니까 뭐야? 퀸도 공기, 물 다 똑같아. 이랬어요, 그죠? 7월에 뭐예요? 7월에 제가 15%. 7월부터 제가 교육장을 다녔죠, 그죠? 랠리에 왔어요, 이런 자리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랠리에 오잖아요? 랠리에 와서 뭘 알게 되냐면 회계연도를 제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9월에 21%.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지가 돌아야 얘는 어느 궤도에 올라요. 정상 마인드가 아주는 잘 안 돼요. 아까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로요, 저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근데 이때 어땠냐면요, 되게 좋았어요, 비즈니스가. 21%인데 파트너 12%가 한 그룹 있었고요. 아까 친구 있죠? 그 친구가 12%가 됐어요. 집안 있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이제 조카들을 꼬셨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들은 뭐라 그래? 제가 강제로 교육장 가, 난 못 가는데. 그죠? 강제로 보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2%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9% 세 그룹. 처제 있죠? 9% 하고, 와이프 친구, 그 다음에 같은 동네 전에 살던 동네 가서 9%. 그리고 잔챙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 드래그 끝났어요. 그죠? 22%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업 생각을 했어요. 속전속결이죠. 뭐 삼성에서 적게 줬냐 그렇지 않아요. 약 6천 연봉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전업을 꿉니다. 왜 꾸냐면 이렇게 전달한 죄의 스폰서 앞집이 저하고 같이 SP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밀려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도와주지. 그 외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연장자예요. 그죠? 그래서 저를 그래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줄 수가 없어. 제 파트너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 위에 올라가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케어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을 케어한다는 건 엄청 좋은 환경이에요.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랠리 이렇게 진행해주고 이러잖아요. 중간에 보면 저는 막 랠리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요. 막 그랬을 때가 있어요. 할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전업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내 비즈니스를 키워줄 분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직장이 하드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굉장히 하드한데 저렇게 한 몇 개월 하고 났더니 객사하겠더라고. 과로사. 아니 운전하다 죽겠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왜냐하면 운전할 때 제가 교육장을 기흥 반도체에 제가 다녔는데 삼성 반도체 다녔는데요. 발산이었어요. 그때 교육장이. 뭐 이런 데 있는 줄 제가 알았겠어요. 그냥 발산 가야 되나 보다 가는데요. 2시간이 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막히니까 늘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껌뻑 줄 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전업을 꿈꾸게 돼요. 이게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성공할 것 같은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이제 전업을 꿈꿔요. 그러다가 이제 이 1000만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다가 1월 플래티늄 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전업을 하게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전업할 때 딱 한 가지만 봤어요. 뭘 봤냐면 내가 삼성 10년을 다니면 어떨 거냐. 아메이 10년 하면 어떨 거냐. 딱 비교했어요. 삼성 10년 다니면 경제 효과로 10억이에요. 10억의 효과가 있다. 삼성을 다니면. 이 생각을 했고 아메이 10년 하면 과연 무엇까지 될까? 아무리 못돼도 에메랄드는 할 것 같아. 느낌상. 10년 하면 에메랄드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잘하면 다음에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이 생각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어도 고다. 왜? 에메랄드면 제가 20억 받거든요. 경제 효과로. 20억 이상. 20억, 30억 받고요. 다음은 40억, 5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 건 어떻게? 제가 그동안 버는 거 가지고 깨면 되겠다 생각을 딱 먹었어요.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2억 날리면 되지 뭐.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생활비를 쓰면 그 안에 에메랄드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돼. 2억 뺄 사람만 하셔야 돼. 그 생각을 먹고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업을 하게 됩니다. 난 전업하면 이 사람들이 다 클 줄 알았어요. 도와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처럼 결단하거나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어떻게 보면 막 같이 가 막 이래서 그냥 반쯤은 뭐예요? 내 생각이고 반쯤은 본인 생각인 거지. 반만 넣은 거예요. 반만. 그걸 저는 몰랐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었고요. 바로 뭐냐면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전업하고 도우려고 그랬더니 도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9%가 사라져. 여기가 9%는 누구냐면 그 옛날 동네 살던 사람이 예전에 아메일 하다가 내가 가서 다시 얘기하니까 다시 시작한 분이거든요. 근데 또 해보다가 몇 개월 하니까 한 4, 5개월 하니까 돈이 제대로 안 되잖아. 한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옷가게를 하시더라고. 그죠? 그만해. 아메일 안 해. 여기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 와이프 친구예요. 같이 음악하는 분인데 여기도 이제 하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한대. 그래서 이렇게 제품도 저 단스 밑에다 넣고 쓰는 거예요. 너무 반대해서 못하겠대. 그래서 여기 날라갔지. 교육장 안 와요. 너무 반대하니까. 여기 하는 처제거든요. 처제는 좀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처제는 이제 애 교육, 애를 천재로 보는 거예요. 영재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살았냐면 여기 그 사당 옆에가 뭐더라? 방배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대치동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교육의 중심 아니야? 자기 애들을 천자로 하는 거죠. 그럴만도 해.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하나가 딸인데 딸은요 미술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봐도요 진짜 잘 그려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예원 여고가 아니라 여중 있죠. 거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과외시키러 막 돌아다녀야지. 아들이 과학 뭐 이렇게 뭐 나가면은 상을 타와. 그래서 과학 영재로 보는 거예요. 둘 다 굉장한 세월이 흘렀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두레그가 든든하게 남았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도 변이 생기.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본인이 뼈를 거의 거기서 자란 전산실을 그만두게 해서 기획실로 발령이 나고, 와이프도 같이 했었는데 와이프가 보건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공무원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발령을 대꽃 근처로 나기 때문에 교육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졌지. 이제 뭐 남았어요? 우리 조카들 남았어. 조카 뭐해? 강제로 제가 가래는 애들은 이제 그만 못 듣잖아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21%를 안 무너지게 했어요. 계속 20%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때 뭐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야지. 저도. 안 되네. 그리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갈 수가 없냐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가족들은 다 얘기했고요. 웬만한 친구, 절친은 다 얘기했어요. 처갓집 쪽도 다 얘기했거든? 그래 놓고 없는 거로 해 그러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말이 맞음을 입증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제가 믿었어. 왜냐하면, 아메이 창업자의 책들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공의 이 기회가 진짜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된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로 가기 싫으냐면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또 10년, 15년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면 또 노후는 또 불안하잖아요. 그 상태로 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1% 진짜 생각 안 했어요. 돌아가는 건. 돌아가야 맞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결단했지. 이제 2002년이 됐잖아요? 2002년에 뭐가 생겨요? 월드컵 있지, 월드컵. 그쵸? 아마 저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 월드컵을 가끔 이렇게 틀어서 봤을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월드컵을 볼 게 두려워가지고 TV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막 초등학교인데 막 볼 나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TV를 없애고 진짜 월드컵을 한 편을 안 봤어요. 진짜 뭐예요? 와신상담. 그죠? 잠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시나무에 가서 자고, 밥도 어떻게 대충 먹고, 그러면서 뭐 했을까? 나를 갈고 닦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니까 2004년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2008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되더라고. 맞는 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막 도전하는 분들은 이제 끝까지 가야 되고,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 분들은 되더라고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는 이제 됐다 싶었는데요. 제가 덜 성숙이 됐나 봐. 두 레그가 바로 사라졌어요. 한 레그는 죽었어요. 40대인데 이제 급작스럽게 하나가 죽었어요. 한 레그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레그는 아까 하다가 말다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기. 남편 반대한다고 그러다가. 그때가 제가 에메랄드 되니까 다시 나와서 다이아몬드 레그가 됐거든? 그죠? 다시 나오는 법이에요. 근데 뭐냐면 남편이 부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막 늘려가니까 교육장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날아가더만 지금 한 이제 9%에서 12%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다시 이제 FC 레그에 거기가. 나중에 되겠네, 나중에. 그죠? 왜냐면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레그가 찾아졌지. 그죠? 그래서 이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레그는. 그 레그는 하나도 안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이에 8년 되고 나서 매년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어요. 2009년, 2010년 다이아몬드를 유지했다니까 제가 뭐 가지고 소비자 그룹핑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릴 건데 소비자 그룹핑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했어요. 매년 도전했어요. 매년 꼬랩이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는 대놨는데 2009년 꼬랩이, 2010년도 꼬랩이, 2011년도 꼬랩이, 2012년도 꼬랩이, 2013년도 꼬랩이, 2014년도 9월 1일자 꼬랩이잖아. 그죠? 2015년 돼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레그가 다 나왔어. 2013, 14년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파운더스가 되면서 제가 그냥 이제 어떻게 해요? 꼬레비가 아닌 거예요. 파운더스 다음다 2015년에 된 거예요. 이제 도전하지 않아도 파운더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2015년 되고 그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2017년이잖아요. 올해 이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되면서 이 파운더스 다음도 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 뭘 하냐면
아메이의 쓰리리치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쓰리리치라고 늘 설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다이아몬드 한 그룹, 이제 올해 또 다이아몬드 한 그룹, 그래서 이제 두 그룹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석이 가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으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온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안에서 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되는 방법만 찾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고, 계속 올인해서 몰입하게 된 거지. 그게 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SP 때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레그들이 전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처음 상황으로 갔어요. 다시. 처음에 내가 왜 했지 아메이를 왜 했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딱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났다. 내가 만약에 지금이야. 아메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만났어. 그죠? 만약에 이제 2002년인데 2002년에 아메이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만났어.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돼 있어? 15%는 넘고 있잖아. 아니면 힘들게 21%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되네. 그래서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항상 할 거를 찾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심 상황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왜 아메이라는 걸 이렇게 관심 갖게 돼요?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잖아요. 그래서 비전과 가치를 중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상기하면서 그분들이 테이프 속에서 했던 얘기들의 그 비전과 가치들을 그대로 다시 꺼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수석이 되면서 그 비전과 가치 제가 느꼈던 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첫 번째는 비전과 가치가 뭐예요? 재정적인 안정이죠. 잘 보세요. 재정적인 안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안 받으면? 유산 없으면 어렵습니다. 유산 많이 받아보시면 되겠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쯤 받으면 되세요. 100억? 근데 어렵지, 유산이. 저처럼 출발하신 분은 절대 안 돼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도요. 아주 탁월한. 그런 100만 명의 하나꼴 정도. 그런 사람은 또 우리 못 들잖아. 저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안 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안정. 그래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재정적인 안정하다가 눈을 감는 거예요.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하고. 근데 얘가 그 감이 어디에서 와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서 후속쯤에서 와요. 저는 이제 온 거예요. 연봉이 한 3억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3억이 올해만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온다면 얼마나 한정적인 재정적인 안정이겠어요. 근데 내년에도 더 나올 것 같고 후년에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엔 더 나올 것 같아. 이게 최고 적을 것 같아. 지금 받는 게. 그럼 3억이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재정적인 안정이 아니야. 안정이지. 현재 가치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돼서 추가로 나오게 되거든. 걔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얘가. 이 재정적인 안정을 다른 곳에서 제가 그렇게 삼성을 다니고 주식도 해보고 집도 샀다 팔아보고 뭘 다 했는데도 그것이 불안해서 늘 뭔가 계속 준비했어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 건강이잖아요. 건강. 저는 이제 아메이를 만날 때 건강적으로 보면 41살에 만나는데 하드하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고 장나이는 다 거의 버린 상태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보통 41살에 저하고 누구 친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제가 한 너댓 살, 많게는 대여섯 살 정도 많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6년이 흘렀어요. 그죠? 근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친구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가면 그래요. 이렇게 친구 아닌 사람이 옆에 있어요.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회식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보잖아요. 뭐 할아버지 됐어, 할아버지. 그냥 경로석에 딱 버티고 술 한잔하고 경로석에 딱 앉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그게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언제 그렇게 팍 가냐면요. 50을 기점으로 팍 가기 시작하더만. 한 2년마다 만나죠? 깜짝 놀래 제가. 늙었어. 전 그대로 있는데. 41살 그대로요 제가. 41살에 이랬어요 진짜. 이거보다 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40대 후반으로 봤어요 다.
제가 20대 때 30대로 봤고요. 30대에 40대로 봤어요. 30에. 10년 넘게 봤어요. 아까 5, 6은 좀 적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길 많아질까 봐. 그렇게 보다가 지금은 제 나이를 안 봐요. 밑으로 봐. 그러니까 이 아메이라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건강 공부나 뉴트리라이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서 그걸 얻어요. 굉장한 거지. 그런 이제 가치가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여행이라는 가치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난 여행 평생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렇게 1년 아니 6개월 줄게 6개월 1년 살아.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하고 어디 한번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나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래요. 어디 한번 가고 싶지? 마지막 소원이에요. 근데 마지막 소원인데 못 걸을 때까지 못 가다가 못 걸을 때쯤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못 가잖아, 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요, 여유와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리고요, 추억의 상징이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1번을 꼽을 거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한번 일주일이 됐든 열일이 됐든 갔다 와야 돼. 이게 안 들어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모르고 2년 모르지. 저 보세요. 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삼성에서요, 저축 많이 했다니까? 10년 안에 1억 벌었다니까요? 저축 많이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꽝 된 거지? 그죠? 저축하지 말고 뭔가 사놨어야 되는데 잘못하는 거지, 그지? 그게 뭐냐면, 그런데도 뭐예요? 제가 10주년 때 가족하고 해외 나들이를 하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IMF를 맞았어요. 달러를 가져가면 매국노예요. 못 갔어.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가족 해외 나들이에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지.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못 가던 여행을. 저는 다녔지. 왜? 출장으로 해서 여행을 다녔어. 그지? 저는 많이 했지만 온 가족을 데리고 5 식구를 데리고는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 번 아무리 저기 가도 1,000만 원은 빼야 되니까 못 가지. 그죠? 그런 일이 그 여행이에요. 근데 아메인 만나면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파운더스를 저는 다음에 여행 갔어요. 2002년도에 하와이 첫 여행을 갔어요. 올해 만나서 5월이잖아요, 지금. 오늘 시작하잖아요? 그럼 5월, 9월부터 해서 내년 파운더스에서 내년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간 거예요. 2002년 하와이 여행으로 그때부터 매년 여행에서 지금 30회가 넘게 여행을 다니고 있지. 그 여행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어요, 그죠? 그냥 10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1년에 3차례 정도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 여행 보세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1년 것만 따질게. 향후 1년. 지난 3월에 제가 호주 시드니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6월에 포르투갈 여행 갔다 오고 9월에 뉴질랜드 여행 갔다 왔어요. 3월에 두바이 갔다 왔어요. 다 가고 싶은 지역이죠. 이런 여행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녀. 근데 그냥 막여행이냐? 그렇지 않아. 다운로드돼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다 가면. 근데 이제 이번 9월부터는 제가 퍼스트를 타잖아요. 비즈니스도 좋아요. 퍼스트까지는 전 꿈 별로 없었어요. 비즈니스 타고 가잖아요. 그럼 호텔 딱 방에 가면 진짜 호텔 방에만 있어도 힐링되는 그런 풍경을 가진 곳에 방을 줘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방에서. 놀이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피켓 여행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헬기 투어 이런 것들을 해요. 평생 해볼 수 없는 것. 이런 여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평생 한 번 주어져도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매년 2-3차례씩 준다니까? 해야지. 뭐만 하면 되는데 매일 고개로만 하면 돼요. 고개로가 뭔지 몰라요? 매일 뭔가 하면 돼, 암에 관련돼서. 어디 가서 큰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고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함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 그죠? 이제 이게 여행의 가치예요. 다른 가치가 더 있죠. 자녀의 삶을 리딩하는 거야. 그리고 가문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제가 보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자녀가 셋이 있다고 그랬더니 큰애는 아직 국회에 다니니까 직장생활 3년 했는데 앞으로 한 4년만 하고 제가 나오라 그래. 경험을 좀 더 하려면 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제가 그만두고 아메이 시키려고 그래. 근데 둘째 딸은 이제 명석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석한 거죠, 그게. 명석한 거.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메이 했어요. 그죠? 24살부터 바로 아메이를 했지. 지금 이제 3년째. 올해 사파이어 에메랄드 갑니다.
그죠? 내년에 다이아몬드 도전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생은 20대, 그죠? 28에 20대잖아요. 20대에 다이아몬드예요.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20대에 누리기 시작해. 자녀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 엄청나게 바꿔놨지? 근데 막둥이, 그지? 막둥이. 그 막둥이는 이제 25이에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한 1년 하다가 제가 그만하게 했어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안 좋아. 늦게 끝나. 막 10시에 끝나. 전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밥도 뭐예요? 점심을 일찍 먹고 가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 1시에 오니까. 그래서 이게 생활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서 이제 아메이만 시켜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SP 했어요. 거기도 아마 이제 20대 다음들을 꿈꾸게 지금 해서 빨리 결혼하게 하려고 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인데 자녀만 바꿨어요? 손주는 이미 내 걸 받으면 돼요. 그렇죠? 저가 지금 살고 있는 제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받겠지, 30대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손주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근데 누군지는 제가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아직. 왜냐면 다 안 났으니까. 다 나면 제가 한 놈을 선택하겠지. 그럼 제 걸 주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니까 가문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놓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얘기 드리면 이런 것도 가치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나 아니면 한 해 한 해가 그냥 그 해가 그 해 같아. 그러다가 나이가 더 먹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해가 그 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까우니까 또 못 가고 또 뭐 그 해 살아봐야 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더 살아서 뭐해. 막 이러면서 계속 살죠. 그죠? 그러고 이제 90, 100을 가요. 얼마나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희망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희망이 있어. 아메이는 보니까 끝없이 희망이 있어요. 저는 원래 아메이 시작하면서 목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만 되면 난 됐다. 그치? 그 생각 먹고 했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났더니 파트너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파트너도 어떻게 될까? 나처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야 라이프 스타일이 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돕다 보니까 저도 자동 핀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없는 희망을 갖게 된 거지. 이제 올해는 수석이지만 내년에는 최하 1핀, 2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파운더 수석이나 더블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더블까지 가요. 후년에는 이제 트리플 생각 정도 하게 되겠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FC 꿈도 안 꾸든 FC라는 걸 한번 그대 볼 만해요. 제 생각에 그래 지금. 그건 뭐 가봐야 알지만 하여튼 가면 제가 한번 더 올게요. 갔다고, 그죠? 그래서 2021년에 제가 FC라는 걸 꿈꿔요. 그러니까 그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FC들 저 여행 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 밴쿠버에 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트리 보니까 가셔서 되게 부럽더만. 그쵸? 그래서 나도 더 늙기 전에 빨리 밴쿠버를 한번 그런 여행 있죠? 내년에는 어디 한대요? 지중해에서 한대요. 지중해 크루즈에서 FC 여행을 한대잖아.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 걔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끝없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왜냐면 3억 정도면 됐어요. 제가 원래 근검 전략해요. 그래서 이렇게 흡하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다 쓰고 나면 한 1억 남아요. 그죠? 됐지 뭐. 한 번에 뭐 10억 남길 필요 뭐 없잖아. 내년에도 또 남을 텐데. 후년에도 또 남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을 완전히 이룬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손주가 와서 세배를 하면 얼마를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 꿈에 있어요, 제가. 얼마짜리 주면 이놈이 쇼킹할까? 그치? 손주가 할아버지 나 초등학교 입학해 그리고 왔는데 그럴 때 내가 얼마를 주면 얘가 깜짝 놀랄까? 그치? 이런 생각이에요. 자식한테 돈 받을 생각하겠어요? 자식한테 좀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돈 줄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삶인 거예요. 이게 아메이 비전이에요. 가치야.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완성된다. 세월은 짧지 않았습니다. 16년이나 걸렸어요. 물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까지 14년이 걸렸죠. 그죠? 14년 세월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당사자가 가보면. 근데 남은 세월이 얼마예요? 40년 남았거든. 그럼 그 세월은 짧아요? 되게 긴 세월이에요. 만약에 이걸 안 이루고 계속 허우적거렸다면 얼마나, 그죠?
안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 안 놓고 이렇게 했는지 기특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럴 상황에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드림만 가지고 가치만 안 났을까? 그냥 붙들고만 있었을까? 아니죠. 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 노력은 딴 거 없어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노력은 정해놓은 그 고개로 5가지밖에 없어요. 그 5가지를 내가 매일 하느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밀착돼 있다 그러는데 무슨 미팅장에만 밀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미팅장 가고 아니고 온 나의 시간이 밀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보고 오디오를 통해서 제 실력을 계속 높였죠.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 건강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저것까지 했어? 이러는데요. 제가 건강을 그때 이제 계속 실력을 조금씩 계속 틈날 때마다 계속 한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 갈등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소진시키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본인이 그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쓰시면 돼요. 그게 저는 자기 개발에 계속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실력을 만들고 또 하나 이제 진짜 잘했던 건요. 현장을 잊지 않았어, 제가. 그 현장에서 벗어나질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현장에 홈미팅 10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미팅을 하셔야 돼. 그래 현장감이 있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잡으세요. 갈 데 없으면 우리 눈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10곳에서 익히는 현장의 감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면서 있는 그 지식적인 부분하고 플러스가 되면서 제 지혜가 마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파구가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2개를 다 안 하잖아요. 그럼 돌파구가 안 나와요. 그냥 아메이해 그리고 덜렁 교육장 왔다가 집에 가면 딴 생각하고 그죠? 집안 청소나 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그지? 이렇게 하고 그냥 애하고 어떻게 그냥 공원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몰입하고 있어야 지혜가 나와요. 근데 2군데 같이 하고 있어야 돼. 자기가 책, 오디오에 몰입하고 있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계속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아까 홈미팅이나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야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마찬가지 저렇게 레그들이 없어졌을 때 현장에서 계속 만나니까 어느 날 나오더라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레그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옳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레그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구나. 레그는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땅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그곳에서 안 나오면 옆에서 이렇게 옆줄기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요. 레그는 걱정하시지 말고 그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2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 2가지만 내가 의사결정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탱해서 계속 하실 수 있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식이 계속 커가고 감각 계속 커가고 지혜 계속 커져서 어느 날 답을 내려받게 돼요. 이제 그 시간까지 하는데 아메이 쭉 제가 이렇게 16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 했어요? 없어요. 아메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지루한 일이지. 못할 일 있어요? 오늘 못할 일 있어요? 아메이에서 사람 만나서 거절 못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거절하고 내일도 거절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가도 안 되고 오늘도 PB가 그대로고 내일도 PB가 그대로고 다음 달도 그대로고 그 다음 해 갔는데도 또 그대로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 때 7년이나 그대로였어요. 6년이나. 근데도 왜 했을까? 그 지루한 판이에요. 분명히 다음엔 잘 될 줄 알았거든. 그쵸? 근데 해보는데 또 그대로인 거야. 지루해야 안 해. 안 해야지 맞잖아. 지루하니까. 힘드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지루함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면성실해야만 지루함의 반복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보고 된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성분자 클럽에 올라가지고 이런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어. 아시겠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나도 알아, 그지? 나도 알아 그러잖아. 그 정도는. 근데 아는데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성금자 클럽에서 함께 뵙기를 바라면서 제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